아, 아, 아. 오늘은 괴물유산 답사기 그 두 번째 프린트 이어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 프린트죠, 실제로는. 괴투 프린트를 이어서 진행을 해요. 아, 아. 지난번 EBS 온라인에 올려놓았던 프린트 마지막 부분 뒷장 4번과 5번을 진행하지 않아서 오늘 이어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 이상한 게 또. 어. 전체 화면 보기가 이건 국립부여박물관에 소장되고 있는 국보 287호, 이름은 백제금동 대향로예요. 지난 시간에 프린트 나왔던 거 이거 뒷장 뒷부분 이게 느려. 3번까지 했죠. 오늘은 4번과 5번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국립부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국보 287호 백제금동 대향로라고 해요. 이 향로를 자세하게 보면은 아래쪽은 불교를 상징하는 연꽃 장식으로 되어 있고, 요 윗부분은 도교를 상징하는 봉황 장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랫부분은 연꽃을 떠받들고 있는 용 한 마리가 있는데, 사진상에선 잘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백제금동 대향로를 검색해서 보시면은 요 사진의 정면 모습, 이거 선생님 직접 찍은 사진인데 국립중앙박물관 가서 요 봉황을 위주로 사진을 찍으려고 했기 때문에 용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 사진상에서 잘 보이진 않는데, 궁금한 학생은 어떻게 용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백제금동 대향로를 한번 검색해서 한번 관찰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부분은 도교에서 신선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삼신산을 표현한 것이에요. 이 안에 이걸 자세하게 보면은, 확대해서 보면은 갖가지 괴물과 괴수들이 도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갖가지 신선들도 있고 괴수들도 있고 다양한 디자인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 당시 삼국시대 윗부분은 도교, 아랫부분은 불교의 장식들로 되어 있는 걸 봤을 때 옛날에는 그 삼국시대 때는 불교와 도교가 성행하였다라는 것을 이 옛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당시에 도교와 불교의 조화로운 사상이 작품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작품을 보고서 도교의 신선 사상과 불교의 어떤 불교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사상이 적절하게 융합해서 조화롭게 그 당시 사상을 표현되어 있구나,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작품은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주건 받침이에요. 주건 받침, 왕비의 주건 받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머리가 있었던 게 아니라 발이 있었대요. 발, 머리 부분은 다른 받침이 또 있고, 근데 이 부분도 왕비의 무덤에서 출토된 이 주건 받침도, 이 모양도 봉황 장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삼국시대 이 당시부터 봉황은 왕의 상징으로 사용되었구나. 이 당시부터 봉황은 왕의 상징으로, 왕과 왕비의 상징으로 사용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작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봉황 장식들은 시대가 점점 내려오면서 다양한 실생활에, 왕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이 실생활에 적용이 되었어요. 왕뿐만 아니라 이제 도교와 불교와 여기서 도교와 불교가 이때부터 융합이 돼가지고 도교의 어떤 괴물 괴수들이
불교에도 이런 식으로 적용돼서 장식이 되었구나, 융합이 되어버렸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워낙 오래됐으니까, 수천 년 됐으니까. 그래서 봉황에 얽힌 이 이야기가 뭐 없을까 조사하던 중에 이 경북 안동에 봉황사에 얽힌 이야기가 눈에 띄어서 선생님이 작년 여름에 자료조사를 하러 봉황사를 한번 가봤어요. 여기가 봉황사 대웅전의 뒤쪽인데 이 안쪽 내부는 사진을 못 찍게 해가지고 이 뒷부분만 사진 촬영에 허가해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대웅전 뒤쪽만 사진을 촬영하게 됐어요. 이거 자세히 보면은 한쪽은 단청이 안 되어 있고 한쪽은 단청이 되어 있죠. 왜 그럴까?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찾아보니까 이 봉황사에 얽힌 설화에 의하면은 봉황이 단청 장식을 여기 막 하고 있었대요. 옛날에 봉황이 그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이 단청을 막 그렸다 이거야. 근데 사람들의 눈에 띄자 깜짝 놀라가지고 푸다닥 하고 하늘로 날아갔대. 그러니까 그리다 말았다 이거지. 사람들 눈에 띄자 깜짝 놀라서 푸다닥 하고 하늘로 날아갔대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다 말고 그냥 하늘로 날아갔다고 해서 이 부분은 미완성으로 남아있다. 뭐 그런 설화가 전해지는 곳이에요. 뭐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이 삼국시대부터 시작된 이 봉황 장식이 오늘날에도 이 대통령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죠. 이게 그 대통령 엠블럼이죠. 오늘날도 사용하고 있죠. 하나는 봉황 수컷, 하나는 봉황 암컷이어야 되는데 봉황 할 때 봉은 그 봉황의 수컷을 봉이라고 하고 봉황의 암컷을 황이라고 하는데 이 똑같은 게 둘 다 수컷이 있으니까 봉봉이지 봉봉이. 봉봉이와 무궁화가 이렇게 엠블럼으로 장식으로 사용되고 있네. 이 삼국시대부터 시작된 이 봉황 장식이 오늘날에도 대통령의 장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정식 엠블럼으로 우리가 공식화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만들어진 것이고 이 조선 말기 조선왕의 상징이었던 1월 오봉도가 보시면은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봉황으로 바뀌었어요. 원래는 여기가 1월 오봉도였는데 조선 말기 이게 봉황으로 확대해서 보면은 이게 봉황 두 마리가 이렇게 있어요. 사진 다 쪼개지는데 어쨌든 봉과 맨 처음에는 수컷 봉과 암컷 황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그림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렇게 조선 말기 조선 왕의 상징이었던 1월 오봉도가 봉황으로 이렇게 바뀌었고, 옛날 사진 이거 구하느라고 애먹었어요. 이것도 자료 찾느라고. 이게 이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이 전통을 이어서 조선 말기의 그 왕실 전통을 이어서 사용하게 된 게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진은 1960년대 사진인데 윤보선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봉황과 무궁화와 함께 대통령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옛날 사진 통해서 보면은. 그렇구나. 1950년대 60년대 때 조선 말기에 전통을 이었구나. 그래서 오늘날 엠블럼으로 공식화되었구나.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그래서 답을 백제금동대학로. 안녕, 나는 백제금동대학로라고 해. 불교와 도교의 복합적 요소를 보여주며 백제왕실의 사상을 압축하여 표현하고 있지.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이제. 세 발 달린 두꺼비 삼족섬. 이제 마지막 문제 삼족섬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 심사정의 그 그림이죠. 이렇게 그린 그림을 지두화라고 하는데, 지두화. 보면은,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붓으로 그린 게 아니라 손가락을 사용해서 손가락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일필휘지라고 하죠. 손가락에다 먹을 적셔가지고, 붓을 먹여 적신 게 아니라 손가락을 먹여 적셔가지고, 이렇게 휘날리듯이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이 그림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거지 같은 도인이
이 세발 두꺼비를 삼족섬을 이 옆전으로 희롱하고 있죠. 근데 이 그림상을 딱 봤을 때 이 도인이 삼족섬을 잡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장난치려고 하는 것인지 이 그림은 한 장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다음 그림을 보면은 배가 빵빵해진, 엄청 뚱뚱해졌네. 요만했던 녀석이 이렇게 커졌어요. 똑같은 심사정의 그림인데, 근데 이 도인이 삼족섬을 어깨에 메고 어디론가 가는 장면을, 바다 건너서 어디론가 가는 장면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의 그림이고 같은 사이즈의 그림인데, 이 중간에 이어지는 그림이 현재 남아있진 않지만 분명히 이 두 그림 사이에 어떤 연결성 있는 이야기가 담긴 그림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이 사이에 어떤 연결되는 어떤 이야기가 연결되는 어떤 그림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런 두꺼비는 인간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삼국시대부터 보름달과 함께 두꺼비 그림이 보름달과 함께 삼국시대부터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양한 설화 속에, 다양한 설화 이야기 속에도 우리 두꺼비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해내려고 있죠. 뭐 복을 가져다 주는 두꺼비, 뭐 은혜, 효심 깊은 두꺼비, 뭐 등등등. 뭐 이런 이야기들이 뭐 어떤 형상이 돼가지고 지금도 종종 이 삼족섬이 복과 이 쩐을 가져다 준다는 믿음이 있어서 식당 카운터 앞에 보면은 이 삼족섬으로 장식되고 있어요. 은혜를 갚은 삼족섬의 이야기는 지금도 식당이나 영업장 카운터에 종종 볼 수 있다. 그래서 프린트 다 끝났는데 토정급인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오늘은 괴물답사기 마지막 프린트를 진행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수행평가에 대한 공지를 다시 하도록 할게요. 어쨌거나 미술 시간이니까 이 그리기에 있어서 인물 표현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좀 정말 쉽게 인체를 어떻게 하면 표현할 수 있을까, 그걸 선생님이 연구하고 만든 자료를 바탕으로 인체 쉽게 그리고 효과적인 선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아무래도 미술 시간이니까 그동안 못했던 표현 방법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진행을 하려고 해요. 금방 끝났네요 오늘. 12분. 그럼 다음 시간까지 몸 건강히 하시고 여기서 마칠게요.